예,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모바일 앱 강의를 담당할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제 1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 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봅시다. 강좌 소개, 무엇을 배우는지, 뭘 배우려고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윈도우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겠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뭐죠? 컴퓨터 같은 경우, PC 같은 경우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를 사용하죠. 윈도우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장치들, IoT,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 안드로이드 OS를 사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곳에 우리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타트업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창업한다는 거고요.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아울러 아두이노를 이용한 RC카 제작 과정도 본 강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뭘 배웠으면 뭐예요?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순히 앱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앱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외부 장치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또는 요령, 또 방법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초보자용 강의입니다. 사전에 어떤 지식이 있으면 물론 더 좋죠.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조금 노력은 해야죠.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이 꼭 있어야 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꼭 이 두 폰, 공기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별도로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공기계라도 하나씩 꼭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실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PC만으로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걸 좀 학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좀 주지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꼭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내 말이 좀 빠릅니다.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동영상이잖아요. 못 들었다 싶으면 다시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화질이 꽂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동일한데 앱 개발하는 능력, 아두이노 사용하는 능력, 거기다 SNS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거나 남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 다양한 장치의 특성을 학습하고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에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이걸 중간고사 때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약 7주에서 8주 정도 걸리겠죠. 별도로 여러분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IoT 하잖아요. IoT가 뭐죠? Internet of Things. 어떤 사물이 통신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기가 프로세서가 있어서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정해진 일들을 수행을 한다. 그런 걸 IoT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라는 조그만 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아트멜이나 AVR 키트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거하고 IoT 기기에 제어하는 과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갖다 저는 나름대로 마이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카 키트를 이용해서 원격 제어 자동차의 구성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이를 제어하는 앱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앱을 개발해서 잠시 진짜 제어할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마이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러는 과정을 학습하면서 여러분은 그 학습한 내용들을 늘 SNS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걸로 나름대로 블로그를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블로그 계정을, 이메일 계정 있으면 블로그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안 써봤을 뿐이고요. 거기다가 별도 블로그에다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매주 학습한 내용을 거기다 다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는 여러분을 평가할 거니까요.
학습한 것과 개인적인 아이디어 또 개발 과정을 잘 수행하라고 이를 블로그에 제시해 줘야 됩니다. 게시해 줘야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게시하는 과정도 학습을 할 건데 이거는 기말 과제 할 때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샘플 하나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만든 최종 결과물을 보고서로 쓰거나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성한 거를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겨놓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 취직을 할 때 자네는 뭐 IT 기기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과거같이 엑셀 쓸 수 있어요. 아량걸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죠. 그건 요즘에 초딩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저는 뭐 안드로이드 앱도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뭐 IoT 하는데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서 조그만 키트, 전자회로 또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 정리해서 여러 친구들, 여러 사람들한테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려 합니다. 이런 점 잘 주지해서 따라와 주면 고맙겠죠. 썰이 좀 심했나?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평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수업이 재미있어야 되고요. 재미있은 다음에 평가까지 잘 나온다면 진짜 금상첨화죠. 일단은 출석이 20%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학교 규칙 따라갑니다. 자료에 있어서 그냥 한 거고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매주 수업한 내용은 블로그에 여러분이 정리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평가하는 건 2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다양한 센서와 개발 도구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점검한다. 말이 되게 귀찮은데 요거는 중간평가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건 기본 사용법을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쓸 줄 안 다음에 뭔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간평가 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중 좀 세죠. 이건 기말 프로젝트인데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으로는 마이카라는 키트를 만드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만들어도 되고요. 다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미돼서 보다 완성도 높은 나름대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거든요. 제가 제시한 그 기회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나한테 보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도 있다, 향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말이 기니까 어려워 보이는. 어쨌든 보고서 2번 제공받을 거고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할 겁니다. 다 보고서 형식이고요. 우리 수업은 별도로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 하면 외워가지고 쓰는 거, 보기에서 고르는 거, 즉 암기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얼마큼 썼는지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학점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공이나 교양이나 아니면 선택이나 필수나 학점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교양이니까 이건 선택이니까 대충 하자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의 판단컨대 내 수업 속에 배우는 내용이 훨씬 여러분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공보다도. 또 아울러 여러분이 활용하는 부분 또 남과 IT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확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봅시다.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출석 중요한 거고요. 출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보고서는 2번 제출해서 냅니다. 그리고 기말 보고서 이것만으로 평가되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추가로 보고서 유튜브나 이런 거 작품의 완성도도 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대동소이할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별 강의 계획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크게 봐서 2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앱 개발하는 과정,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마이카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둘을 융합하는 건데 그거는 마이카를 제작하는 것 앞에서 준비된 걸 갖다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욕심이 생기면 주말에도 작업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겠죠. 전반기 부분은 앱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앱 인벤터라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툴을 일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주차도 역시 에비베이터 기본 사용법에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보다 한 주 정도 빨리 지금 당겨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게 봐서 이 앱 프로그램은 화면을 제어하는 앱 프로그램 만들기, 데이터 조작하는 앱 프로그램 만들기, 이제 화면에 어떻게 꾸미는 거, 나타내는 거 위주로 하는 걸 한 주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 뭐 숫자를 글씨로 바꾼다든지 글씨를 읽어준다든지 또는 읽어준 걸 다시 문자로 바꿔준다든지 또 심하면은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보내온 문자를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앱을 개발하는 것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5주차, 6주차, 5주차는 특히 센서를 이용해서 폰의 동작을 감지하는 앱을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폰의 동작, 폰의 데이터, 폰의 화면입니다. PC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학기에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인데 뭐 잘 따라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련된 앱 프로그램 만드는 걸 일부 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기능을 이용해서도 했었는데 한글 처리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확장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갖고 좀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초보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원되는 기능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7주차에 들어가면 근거리 통신 앱 프로그램 만들기 할 겁니다. 요거는 브루투스 통신할 겁니다. 브루투스. 여러분 뭐 브루투스 이어폰만 주로 사용을 하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브루투스 기능 중에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 통신, 물론 여기 데이터베이스, 여기 6장의 데이터베이스 앱에 이게 일종의 인터넷 통신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대1로 별도 서버 없이 1대1로 통신이 가능한 브루투스 1대1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외부의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주차 중간평가에 있는데 진도가 느리면 2주간에도 그냥 보고서는 여러분이 쓰는 거잖아요. 중간 보고서 뭐 쓴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배운 거에 툴 사용법, 프로그램 작성 기법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이거 모여서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고서만 집에서 작성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강의 일정상으로는 중간평가라고 잡아놨지만 앞에 진도가 늦거나 여러분 질문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때도 수업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2주는 수업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분의 룸입니다. 공간. 그래서 전반기에는 주로 앱 개발하는 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후반부는 주로 아두이노를 사용한 즉 하드웨어 전자회로 보드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이걸 주로 학습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아두이노 기본 사용법,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제어하는 방법. 이건 간단하게 C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초보자라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C 언어가 정통 C 언어는 아닙니다.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C 언어나 다른 프로그램 언어의 프로그램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날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이렇게 나누어서 데이터를 받고 내보내는 거. 이럴 때는 뭐 LED에 불을 킨다든지 FND에 숫자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할 겁니다. 물론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도 하겠죠. 그리고 근거리 통신, 아까 있죠? 모바일 앱에서 브루투스 통신한다고 그랬었죠. 브루투스 통신과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과 아두이노를 연결시켜가지고 앞에서 했던 디지털과 아날로그 데이터 입출력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3주에서 4주 정도 아두이노 키트 사용법을 배운 이후에 우리는 바로 프로젝트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카 그 키트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제시한 것, 내가 제시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뭘 할 줄 알아야죠. 배운 게 있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100% 믿지 못합니다. 왜? 내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왜? 여러분은 새로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매년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 욕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알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15주차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구현한 거, 만든 거를 보고서로도 만들고 나한테 데모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즉 움직이는 마이카 키트 동작을 여러분 설명을 담아서 동영상을 뜬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뭐 16주 수업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없더라도
종강이 됐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작업한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즉 종강 후에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별 계획은 전반부에는 주로 앱 개발하는 거, 후반부에는 아두이노하고 외부 IoT 장치를 제어하는 거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충 감 잡았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앞에서 앱 개발하고 아두이노란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앱 개발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록 코딩 방식의 스크래치. 그 스크래치랑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스크래치는 뭐 유치원생 초딩들이 주로 쓰는 걸 목표로 하죠. 또는 이제 프로그램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코딩 연습하는 용도로 즉 전자기기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는 어떤 논리 구조, 즉 순서, 프로그램 작성 기법을 배우는 그런 도구로 배우는 거고요. 앱 인벤터는 그 UI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스크래치랑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스크래치보다 레벨이 틀리죠.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 이상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앱 개발로 하고자 한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가지고 전문적인 앱 개발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보다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로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 주거든요. 물론 이 앱 인벤터에서 개발된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앱 인벤터에서 개발된 이 툴 자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블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자바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바로 바꿔서도 변형하거나 자바로 작성된 걸 도리어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폰에다 뿌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요번 강의 계획에는 그것과 욕심을 내진 않았고요. 뭐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하면은 자바로 한 걸 이렇게 블록으로 바꿔서 앱 인벤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앱 개발은 앱 인벤터라는 걸 사용할 계획입니다. 앱 인벤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하는 건 아두이노 쓴다고 그랬죠. 아두이노라는 게 이런 요 보드입니다. 전자보드예요. 명암 사이즈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여기 아두이노라고 적혀 있죠. 아두이노 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초보자들도 쉽게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즉 회로를 구성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키트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쓰기도 편합니다. 뭐 저렴의 가치는 이제 경쟁 능력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 간단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C보다는 좀 틀립니다. 뭐 셋업, 룩, 이 두 가지 기능을 쓰거든요. 이건 통신창이거든요. 여기서도 물론 통신 기법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랑 PC랑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뭐 그런 과정도 가볍게 연습을 할 거고요. 아두이노는 간단한 컴퓨터입니다. IoT 기기 아까 얘기했죠. Internet of Things 어떤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표현한 거는 통신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무조건 인터넷이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슨 아두이노 칩이 어느 건가? 예, 아마 요 칩인가? 요 칩. 요거 아니면 너무 조금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는 아두이노 칩이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아두이노 칩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트멜이라는 회사가 만든 아트메가 여기 아트메가 이게 아마 3.2가 들어갈 겁니다. 예, 아트메가 3.2가 들어있고요. 하나는 요 USB 제어 칩이거든요. 요 USB 연결해 쓰는 겁니다.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사람은 다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후반부에 주로 배울 겁니다. 한 3, 4주? 그 정도는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딩, 고딩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후반부에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앱도 개발하고, 이렇게 조립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기술 자료를 내가 다 제공을 하고 같이 도와줄 거고요. 점검도 같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BT, 파란색 이빨 그러는데 요걸 이용해서 통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키트는 우리가 아마 구입을 해서 써야 될 거고요. 뭐 얼마 안 하니까요. 교재값 정도 조금 더 비싸나?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책 사갖고 봐요? 보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프로젝트에서는 만드는 앱하고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해서 이 차를 만들어서 제어하는 거를 학습할 계획입니다. 요거 2주 내지 3주 잡아놨거든요.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봅시다.
예, 요거는 샘플로 제시해 놓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키트를 해갖고 동영상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자기 폰에 이렇게 자기가 개발한 앱이 나와야 되고요. 자기가 제작한 키트도 제시가 돼야, 동영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설명이 다 들어있죠? 내 거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링크 걸려 있는데, 이 링크 따라서,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로 제공해 줄게요.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바쁘죠?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상이니까요. 직접 보는 게 나. 근데 이 친구는 좀 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보니까 컴퓨터공학과 친구거든요. 학번은 17학번인데 얼마 차이 안 나죠?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고, 프로그램을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랍니다. 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배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컴공 박상욱입니다. 조립하면서 보드를 고정할 부품이 없길래 펜스를 잘라 접착제로 예, 이 친구는 좀 나름대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키트인데, 요거는 요보다 좀 다른 좀 작은 사이즈 키트를 쓰려고 하고요. 몇 가지 부품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하단을 과거에 보면 써보니까, 핑크색 배터리와 소리 스위치가 듣겠다고요? 있습니다. 원래는 건전지 8개를 사줘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에 가까운 예. 상황에서 건전지를 원래 썼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 그냥 썼네요. 하려고 했습니다. 모타, 5V밖에 바퀴. 출력이 안 돼서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정도 전원에서 나오는 속도로 테스트해봤는데도 조종하는데 꽤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든 코드를 사용했을 때도 동작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눌기밖에 안 영상 되고 잘하네. 속도도 너무 빨라서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을 잡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계산 방법을 모터 찾아보던 중 드라이버입니다. 모터 드라이버에 사용하지 않는 예, 양쪽핀이 요게 좀 PWM 어려워해가지고 방식을 연결도 좀 콘스와이스 지저분하고 했는데, 모듈레이션, 이 친구는 좀 콘스포 기술적인 건조 사항을 좀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했습니다. PWM 나름대로 방식을 자기 정말 잘 이용하면 받으려고. 아날로그와 같이 출력을 뭐 이렇게 조절할 수 보고서 있습니다. 작성할 때 전에 나름대로 PC 자기가 펜 했던 튜닝을 거 하면서 알고 있는 PWM을 거를 이렇게 써본 적이 자랑해도 있기 되죠.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으로 바퀴 제어하는 거 먼저 테스팅하고 있죠. 예상대로 속도 조절은 잘 됐습니다. 앱인벤터 코드도 예, 한 글자씩 프로그램도 자기가 보내주던 직접 작성을 방식에서 했고요. 피치 롤 값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앱으로 이제 바퀴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좀 조심 해야 되거든요. 바닥에 너무 굴러다녀가지고. 이 친구도 센서로 하는 거죠. 누르기 위해서 폰을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예, 확장시킨 겁니다. 버튼이 아니라 폰이 움직이는 대로, 막말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얘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멈추기도 하고, 깜빡깜빡이네. 꽉셀을 기준으로 한 글자씩만 그 프로그램 내용도 설명을 해놨네요. 생각 오, 코드를 사용해서 조금 쓸 줄 롤과 아네요. 피치 값을 걸러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얻어낸 롤과 피치를 데이터를 가공하여 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니 동영상도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단 영상만 확보되면 여기다 글씨를 올려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죠. 효과도 줄 수 있고요. 봐요. 천천히 하니까 실제 동작하는 거네요. 좀 천천히 움직이네. 일부러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충돌도 하고 제어가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 코너링도 부드러운데, 그쵸? 자연스럽게 딱 회전하죠. 후진, 오케이. 뭐 앞뒤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한 거랑 거꾸로. 나는 이쪽으로 앞으로 했는데 얘는 이쪽으로 앞으로 했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기울였냐에 따라서요.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기울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기울이는 방식, 즉 센서, 자이로 센서나 액셀레이터 센서를 쓴 것 같아요. 좋은데. 여기 앉아있구나. 현재, 오케이. 네, 이거 보면 알지만, 폰을 기울였다 해야지 버튼 누르질 않고 있죠. 그냥 이제 와라. 단독 주택 사는구나. 오케이. 잘 봤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 만드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봅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았죠? 안녕.
예, 본강에서 우리 뭘 배운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사항도 기억해야죠.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 프로그램 만드는 거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인베드 시스템 제어하는 거 배울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IoT, 즉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제어하는 IoT 기술을 배우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학습 교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별도 교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교재는 없으며 수업 중에서 제공된 자료하고 인터넷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즉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 자료 제공, 강의 교재는 없어요. 단 별도 실습 키트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뭐가 움직이는 걸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교재 값보다 뭐 작년 같은 한 3만 원 정도 됐거든요. 키트를 구입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교재는 없고 키트는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부과되는 내용 랩슈트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나한테 랩슈트를 제시하면 이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다 꼬박꼬박 다 올려주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메일로 제공을 받았는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뭐 보냈다 뭐 내용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매주 부과되는 과제는 나한테 늘 제시할 필요는 없고요. 늘 자기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물론 블로그 주소 나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인 블로그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학습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야 됩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내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간, 기말 두 번 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메일로도 제출하고 하드카피 즉 출력해서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따라와 준다면 그래서 아까 봤던 것 정도는 직접 만들고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될까?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오픈 채팅방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과 관련된 거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나한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톡 주지 마요. 안 받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뭐 남한테 알려지는 거 싫어서 또 사소한 거라고 그냥 창피해서 이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 이용하기 바랍니다. 내가 뭐 가능하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는데 뭐 일요일날 또는 밤 12시 넘어 새벽에 이럴 때는 경우는 좀 늦게 회식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아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이메일 주소 적어놨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긴 다 문자로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예상 좀 고려해 주고요. 개인적인 사항이 아주 개인적인 사항이 아닌다면 무조건 오픈 채팅방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 잘 기억하고 이번 학기 수업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끝이네. 예, 그 밖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 이용하라고 그랬고요. 우리 뭐 배운다고 이야기했죠? 학과목은 뭐죠? 학과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하고 틀리게 뭐 비교도 하겠지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하는 거. 여러분 PC 많이 써봤죠?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죠?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만든 거 있어요? 기껏들 사진 찍은 것밖에 없죠?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비싼 컴퓨터, 비싼 스마트폰 갖다가 거기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내가 만든 걸 올려서 보여준다는 거죠. 또 내가 남이 만들어 놓은 앱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수준 좀 떨어지겠지만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수업 시간에 상반기에 진행되는 거죠. 이때 그런 내용을 많이 내가 요구를 할 겁니다. 난 기본적인 기술, 기본 활용법을 제시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의견,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은 가능한 수업 시간 그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는 난 주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한 내용을, 요구한 앱을 수업 시간에 같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자꾸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온 친구가 점수 잘 받겠죠. 또 자기가 요구하고 제시한 건데 또 열심히 수업에 참석할 거잖아요. 그런 점 고려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하기 바라고요. 여기서 배운 내용은 바로 여러분 폰에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염두에 둡시다. 외우는 수업 아닙니다. 우리 이거 암기력으로 평가받거나 암기력을 측정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직접 손으로 꾸미고 이런 수업이거든요. 여러분의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포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고려해서 한 학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직접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실습이 이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나름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학기 잘해봅시다. 2교시, 3교시 수업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들어주기 바랍니다. 끝! 혼자 떠들려니까 영 그런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